조선은 우리가 조선을 이해할 때는 조선은 전기 후기 완전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저서 전기 하나, 후기 하나. 오케이? 그럼 조선 후기가 되는 기준은 뭐야?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이 두 개, 양난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봐요. 오케이? 가장 조선 후기 정치제도의 변화는 첫 번째 비변사가 등장해요. 미안. 비변사가 이거고 비변사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기구야. 주로 일본 아니면 이제 다른 적들. 오케이? 임시기구로 출발하고요. 근데 이제 외적이 침입했을 때 어떻게 해서 막을까를 논의했던 임시기구였어. 근데 임진왜란 8년이고요. 몽골 병자호란도 한 9년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긴 기간 동안 전쟁이 있다 보니까 비변사가 세워진 다음에 쭉 가. 안 없어져. 이해가? 그러면 게다가 전쟁이 너무 기니까 온갖 나라에서 정치하는 애들은 다 와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주로 군사 문제를 논의하다가 이왕 여기 온 김에 정치, 뭐 외교 이런 문제 다 논의하게 되는 거지. 경제 문제까지. 이해가? 그래서 비변사가 중종 때 세워졌을 텐데, 중종 때 처음 세워졌는데 명종 때 상설 기구화가 돼요. 그러니까 임시기구가 아니라 계속 존재하는 기구가 된 거지. 이해가? 그리고 두 차례 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 최고 정치 기구로 성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변사가 조선 후기는 모든 업무를 총괄해요. 군사, 인사, 외교, 지정 등등등등. 이해가니? 내가 괜찮니?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군사제도 5군형으로 바뀌거든요. 중앙부는 수도를 지키는 군대를 중앙군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 지금 수도를 지키는 군대를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하거든요. 그 괜찮아요, 여러분. 나중에 군대 갔을 때 훈련소대에 가면 지원할 수 있어. 서울이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요. 나가서 놀 것도 많고 괜찮습니다. 알겠죠? 추천. 그래서 이 5개를 훈련 도감이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혹시 왜 보라고 했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 훈련 도감만 따로 보면 되는데 얘는 임진왜란 도중에 세워졌고 직업군인으로 구성돼요. 특히 삼수병으로 구성됐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총 3개의 수병으로 구성됐다고 해서 삼수병. 오케이? 이 훈련도 가는 특징. 포수는 총 쏘고, 사수는 활 쏘고, 살수는 창 쏘고. 오케이? 그리고 지방군에는 소고군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 이외에는 다 지방이야. 그 지방을 지키는 군대가 소고군.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소고군 처음에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전부 다 포함돼요. 나중에는 노비들로만 됐겠죠. 어렵지 않니? 그래서 조선 후기 정치랑 군사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알아야 돼. 비변사 관련해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예술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자세히 해줬니 학교에서? 아니면 간단하게만 했니? 그러니까 현종 때 예승 있었다고만 했니? 아니면 1차 예승, 2차 예승 자세하게 설명해줬니? 알겠어? 네. 그러면 적당한 수준에서만 할게요. 예송은 예절의 문제로 송사, 논쟁하다라는 뜻이에요. 현종 아빠가 효종이거든요.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서 생긴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인조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고 둘째 아들이 효종이에요. 소현세자가 죽었고 그 효종 아들이 현종인데 내가 둘째잖아. 그래서 생기는 문제야. 이해가? 일단 효종이 죽었어요.
일단 자 그러면 천천히 할게. 현종 때 있었던 게 예송이야. 오케이? 그리고 밑에 황국은 숙종 때 있었는지 먼저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현종 때 예송, 숙종 때 황국 이해가니? 그것만 잡아도 우선 되고요. 예송은 첫 번째 예송은 효종 사망 이후에 여러분 그 왕비나 왕이 죽으면 가장 큰 어른이 상복을 입어야 돼. 흰 하얀색. 근데 가장 큰 어른이 그때 누구였냐면 효종 계모로 자이대비가 있어요. 자이대비 이름까지 몰라도 될 것 같아. 어쨌든 효종 사망 이후에 자의 대비거든요. 좀 보이니? 자의 대비? 상복 입는 거 갖고 시비가 걸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앞에 붕당 있었던 거 기억나니? 동서붕당? 이때 서인이랑 남인만 남았거든요. 근데 서인이 효종은 둘째 아들이니까 그 일반 양반들처럼 똑같이 상복을 1년 입자라고 했고요. 그쵸? 남인은 아무리 효종이 둘째 아들이더라도 왕이니까 왕은 상복을 3년 입어야 되거든요. 3년 입자라고 주장을 해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일반 양반들은 가장 큰 남자 어른이 죽으면 상복 1년 입는 거고 왕실은 왕이 죽으면 3년 입어. 근데 서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니까 일반 양반처럼 1년 입자고 주장하는 거야. 이해가지? 누가 이김? 서인. 이거 쌤이 그렇게 자세하게 되는데 그 서인 남이 몇년 주장을 누가 이겼는지는 그러면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만 볼게요. 반대로 효종 B. 효종의 아내가 죽었을 때 또 이거 자이대비가 이때까지 살아있어. 그러니까 상복 입는 걸 가지고 싸운 게 2차 예송이에요. 이해가? 이때는 왕비니까 남이는 그대로 1년 상복 입자고 했고. 저 다른 방 가서 본 거였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뭐 편하게 하세요. 반대로 서인은 똑같이 입어도 짧게 그 양반들처럼 왕비는 9개월 입자. 남이는 그래도 왕비니까 1년 입자. 이때는 남인 2개월, 현종이 이때는 약간 서운한 틀을 냈죠. 서인한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왕실인데 9개월은 너무하지 않냐. 이해가죠? 그래서 일단 전체 다 하고 다 봐줄게. 한국은 특히 더 교과서에 내용이 없어. 그래서 누가 이 한국 때 누가 정권 잡았는지 알면 돼. 정신왕국 때는 서인. 근데 이때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쪼개져요. 그것만 더 알면 될 것 같고요. 기사왕국 때 남인, 갑순왕국 때 서인이 정권을 장악해요. 됐니? 노론 vs 소론. 노론 소론. 그렇지, 이 사람은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됐지? 초인 줄. 그래? 괜찮아요. 내가 못 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우선은 현종 때 예송, 숙종 때 한국이잖아. 그리고 기갑, 정기갑 이렇게 순서를 놓고요. 위에서부터 누가 이겼는지 서남, 서야. 오케이? 그리고 예송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때 1년, 3년 누가 주장했는지까지 알면 돼. 무조건 긴 게 남인이야. 오케이? 그 대신 무조건 1년설이 이겨요. 오케이? 그렇게까지 잡으면 돼. 한국은 뭐냐면 이 정권이 바뀌는 거 한국이라고 해. 그래서 이전까지 동당은 두 개의 당이 같이 공존을 했는데 한국 때는 아예 남인 집권하면 서인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걸 한국이라고 해요. 한 정당이 정권을 잡는 걸. 숙종이 자기 마음대로 반대쪽 내걸어서 놓고요. 예송과 한국을 거치면서 이 분당이 서로 공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정당만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일당 전제화가 발생했다. 일당 전제화. 그래서 그냥 이때 예송과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로만 알면 되고요. 이제 서로를 거의
벌레 보듯이 박아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예성과 항구 이렇게 잡으면 돼. 현종 때 2번, 숙종 때 3번, 그다음에 기갑, 정기갑, 서남, 서남서, 그리고 이거는 1년, 3년, 9개월, 1년, 무가 2개월인지까지. 오케이? 영조, 정조는 항상 나오는데 이 둘만 서로 비교하면 돼. 오케이? 명조 아니면 정조겠죠? 탕평책. 은 뭐냐면 방금까지 분당을 봤죠? 네. 그러니까 서로 막 남인이랑 서인이랑 서로 잡아먹으러 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탕평책은 왕의 권한으로 그 서로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누르는 걸 탕평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영조나 정조나 자기 말 잘 듣고 친한 애들을 주로 뽑아서 정치를 해요. 이해가니? 그러면 뭐 나머지 그 이쁨 못 받는 애들이 서운해하면서 이쁨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걸 좀 자제하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영조인지 이게 정조인지 알면 돼. 보면 그래서 왕이 어느 한쪽, 이제 좋게 말로 하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 말 잘 듣는 애들만 골라서 뽑았다. 이해가? 탕평책은 둘 다 하는 거야. 영조, 정조. 이해가? 대신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탕평파를 육성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조만 해당이 돼요. 탕평책은 둘 다 실시했지만. 이해가니? 네. 탕평파도 영조, 탕평비, 이 탕평책의 내용을 담은 비석을 영조가 건립해요. 이거 둘 다 써줄까? 영조. 그리고 그 분당의 근거지였던 서원도 없애고요. 이 학원 같은 거예요, 학원. 그리고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산림이 뭐냐면 우리 그 남인 따로 있고 서인 따로 있죠. 그래서 좀 그 은퇴하신 큰 선배님을 산림이라고 해요. 서인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그 늙은 할아버지 관직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은 시골에 있는데 어느 날 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편지를 딱 써요. 그리고 말 한 대 보내요. 그러면 그 서인 후배들이 관직 생활하고 있는 서인 후배들이 그거 받고 왕한테 대드는 거죠. 그런 애들을 살림이라고 해요. 얼마나 왕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겠어요, 그죠?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요. 이조 전랑 때문에 이 자리를 두고 공당이 생겨났거든요. 이조 전랑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리야. 인사권이 뭔지 아니? 요즘도 회사 가면 인사팀 다 있거든요. 인사권은 어떤 사람을 어느 관직에 앉힐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만약 인사팀이면 우리 학원이랑 친하면 학원이는 좋은 좋은 직무에, 좋은 자리에, 좋은 팀에 꽂아주고 뭐 누구는 마음에 안 들면 저기 힘든 직무 있죠. 막 밤새 야근해야 되고 막 맨날 민원 전화 들어오고 그런 부서에 꽂아버리는 거야. 이해가? 인사팀은 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무조건 인사팀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거기서 밉보이면 진짜 고생해. 알겠죠? 그래서 회사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팀한테 잘 보이고 그 인사권은 엄청난 권한이기 때문에 이 이조 전랑이 인사권을 갖고 있었는데 서로 분당 애들이 자기 친한 사람 이조 전랑이 앉히고 싶겠죠.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이거 권한을 축소해버려요. 오케이? 그 다음 균형법. 이거 나중에 경제사를 해줄게. 균형법 필수예요. 군대를 안 가서 생기면 군포라고 하는데 그거 두 필에서 한 필로 반대 깎아줘요. 됐지? 이거 나중에 자세히 해줄게. 경제사 때. 그 다음에 신문고 부활시켜요. 이게 그 경호고 앞에서 붕 빡치고 전화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청계천 공사해주고요. 영조가 받는 법전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들려요. 오케이?
이게 다 영조인지 알면 돼. 영조 아들이 누구야? 사도세자죠? 들어봤니? 네. 그래 그 뒤주 그런 박스에 갇혀서 죽었던 사도세자고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예요. 그래서 정조는 손자죠, 손자. 영조 손자. 마찬가지로 탕평책을 했는데 영조는 이 노론소론 남인 서울을 등용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얘네가 서인이고 남인은 이제 거의 권력 없었지만 소수의 남인, 정약용 같은 남인들 등용하고 서울은 뭐냐면 신분제 할 때 하는데 우리 양반이 있죠. 예. 양반이든 왕이든 그 부인이 진짜 부인이 한 명 있어요. 정이. 아 진짜 부인. 네. 오케이. 그리고 조선은 일부 다처제였단 말이야. 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와이프가 다 있어요. 몇 명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얘네들은 맞아 다 첩이라고 하죠. 첩의 자식을 뭐라 그래? 서울이라 그래. 대표적인 서울이 누구예요? 우리 길동이죠, 홍길동 씨. 그래서 자기는 서울 출신이니까 반직에 진출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해가니? anyway, 서울들도 반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는데 정조 때 조금 반직 진출 허용해줘요. 이해감? 예. 다음 그래서 그 얘네들 정조가 이런 애들 등용을 했잖아. 네. 근데 자기 말 잘 듣는 애들만 규장각이랑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정책 회의도 많이 하고요. 친하게 지내겠죠. 그리고 초기 문신제를 시행해요. 정조도 얘네들은 그 젊은 관료들한테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싶잖아. 네. 근데 이제 다 늙은 애들 눈치 보이니까 모든 관료들을 다시 시험으로 봐. 그럼 젊은 애들이 더 잘 보지 않겠니? 그렇죠. 그러면 그 젊은 애들을 데리고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또 많은 정책 관련된 회의도 하고 그래요. 이해가지? 네. 왕의 친위 부대 동호실 같은 거고 장명령 설치하고요. 그리고 저희 소원화성도 우리 정조가 만들죠? 가봤니? 네. 여기서 갈만하죠? 가서. 그 다음에 통공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제사 때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시전상인데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거야. 얘들아 설명은 해볼 건데 예. 이해 안 되면 그냥 그 통공 정책 시행했다고만 외우면 돼. 정조가. 오케이? 금남. 금난 정권.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됐죠? 설명 한번 해볼게. 조선시대 때 상인의 종류는 크게 시전, 난전이 있어요. 시전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 가게 내고 세금 내고 열심히 그냥 장사하는 상인들을 시전 상인이라고 해요. 예. 여기 메가커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얘네들 세금을 낸다. 난좀 불법이고. 난전은 세금을 안 내는 애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그 붕어빵 장사하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세금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카드기가 안 되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니? 계좌이체나 현금만 되면 세금을 안 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세금 안 내는 애들을 난전이라고 한다고.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전에 숙종 때인지 나 자세히 몰라요. 숙종 때인가 이전에는 시전 상인들 입장에서 자기가 세금 내는데 얘네들이 싫잖아요. 네. 그래서 시전 상인들한테 뭘 줬냐면 금난 정권이라는 권한을 줬어요. 금난 정권은 뭐냐면 난전을 금할 권리야. 이해하니? 네. 그러면 이 당시에 야만의 시대잖아. 시전 상인들이 어떻게 난전을 금하냐면 몽둥이 들고 가서 난전을 때려 부수는 상황이 발생해요. 여기까지 이해하니? 예. 그렇게 살아왔다고.
근데 정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난전 상인들 그렇게 자기 백성인데 때려 맞는 게 불쌍하니까 이걸 폐지를 시켜준 거야. 이해가니? 예. 그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게 통공 정책이야. 일단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걸 폐지함으로써 난전 상인들이 상업 활동을 하면 나라 경제가 더 발전되니까 그렇게 실시한 것도 있어요. 이해가니? 네. 어머. 그래서 그걸 통공 정책이라고 한다. 오케이? 근데 그런 시정상인데 불만이 커지지 않아? 아 맞아요. 그냥 뭐 무시하고 것 같은데. 무시하고 있다고. 이해가죠? 예. 정조도 약간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 한 성격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정조 법전으로 대전 통편 많이 나오고요. 정조가 무에 관련된 서적을 하나 쓰는데 참 대전 통편보다는 출장률이 떨어져요. 무의 도통보지라고. 무술 관련된 책이에요. 오케이? 대전 통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예. 오케이? 네. 끝. 세도 정치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맨날 딴 데서 이렇게 끝하면 집에 갈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그다음에 세도 정치예요. 정조 죽고 난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이 360여 년간을 그 뭐라 그래? 세도 정치라고 해요. 순조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왕 대신에 다른 어른들이 정치하는 걸 대리청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조가 너무 어리니까 대원군도 그러면 대리청정의 일종이야. 이해가니? 네. 근데 순조가 어린 나이 즉에서 순조 외가쪽 친척을 외척이라고 하거든요. 외가쪽 친척이 안동 김씨였는데 걔네가 대신 정치를 해요. 그러면 안동 김씨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겠죠. 네. 그때를 세도 정치라 이해하니? 네. 그래서 외가쪽 가문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360여 년간을 세도 정치를 하고요. 그래서 안동 김씨도 있고 나중에 풍양 조씨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문들을 세도 가문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시기를 19세기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우선 세도 정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있는 거는 세도 정치의 특징이야.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세도 정치인지 알면 되고 그다음 세도 정치기 때 두 개의 농민모기가 일어나거든요. 네. 이건 각각 알면 돼요. 요 연도까지 외워야 되죠. 정근대사는 연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뭐 알아두면 좋아요.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연도가. 그래도 알면 좋지. 이해돼요? 네. 우선 이때 그냥 이 세도 정치 때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매각매직. 자 관직을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여기가 3번인가? 네. 의왕시인가 그러면 시가? 군포시. 그 내가 이제 돈이 좀 있어서 양반 자손에 돈이 좀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백성이면 힘 좀 뜯어가지고 군포 시장이 됐어요. 이해가니? 근데 나 군포 시장만 바라보고 있진 않겠죠. 경기도지사도 하고 싶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군포 시장이 될 때 여러분들한테 삥 뜯은 돈을 위에다 내서 군포 시장이 됐단 말이야. 그 돈 아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더 삥 뜯어서 그 돈 모아야 되겠죠. 이 매각 매직하는 과정에서 농민 수탈이 더 심해져요. 이해가니? 두 번째, 비변사인데, 오분영을 장악해요. 아까 조선 후기 중앙군 있죠? 이해가니? 예. 그 조선 후기 오분영을 다 세부 가문 출신으로 꽉 채워놓는 거지. 이해가? 그리고 미안한데 여기가 매각 매직이네. 너 볼펜으로 썼니? 네. 미안. 화이트 빌려줄까? 화이트 탔습니다.
미역이야? 거다 여기가 배감대식이야. 작가님? 이 맨 위에 건 뭐냐면 비변사예요. 비변사. 우리 아까 배웠죠. 비변사 조선국이 최고 정치기구. 네. 뭐 그거 장악하면 나라가 내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세도 가문들이 자기 사람들 다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장악합니다. 이해가죠? 네. 그리고 삼정이 문란해요. 여기까지 자세히 이거 일단 삼정이 문란했다고만 알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이해가니? 삼정이 뭐냐면 세 가지 세금제도인데 첫 번째가 전정. 토지세예요. 토지 그 땅을 갖고 있던 농사를 짓던 그 땅에서 나온 쌀의 몇 분의 1을 그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전정인데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지. 이해가니? 네. 그다음 준정. 그래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인데 뭐 어린 애기들 걔들은 군대 가지 안 갈 나이인데도 군포를 대신 내라고 하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내라고 해요. 너무하죠? 그다음 환정. 그 전근대 사회에는 이런 제도가 많은데 농사는 벼농사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출수를 하잖아. 예. 근데 옛날에 생산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겨울에서 봄 넘어가면 이제 쌀이 다 떨어져요. 네. 이해가죠? 그래서 봄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라에서 쌀을 빌려준다고. 이해가죠? 대신 이제 가을에 출수하면 싸게 갚아라. 이건데 이자를 너무 높게 후려쳐버리는 게 환정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나중에 돈 필요해서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비싼 20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총 얼마 갚아야 돼? 300만 원 갚아야 되죠. 근데 원금이 어떻게 이자가 어떻게 원금보다 비싸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해가니? 국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삼정이라고 하고 내가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 심했다고만 알면 돼. 됐니? 그러니까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19세기 때 농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어난 두 가지 난이 홍명래의 난이랑 농민봉기예요. 임술 농민봉기. 이해가니? 홍명래의 난은 평안부 지역 차별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홍명래의 난은 누가 주도했을까요? 그래요. 평안도 지역, 평안도가 어디냐면 이쯤 돼요, 이쯤. 오케이. 그 정주성, 맞아. 이제 저항하다가 정주성 전투에서 5개월 만에 패배해요. 조선 정부 군대는 관군이라 해요. 괜찮죠? 정주성. 그리고 임술농민공기는 백낙신이라는 사람의 부정부패. 글씨. 경상도 지방반이고요. 여기는 삼정의 문란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됐다고 하면 주로 임술농민공기로 나와. 네. 이해가니? 이제 홍경래의 난 때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임술농민공기 때. 이해가? 네. 그래서 유계춘이라는 몰락한 양반을 중심으로 농민공개라는데 얘는 진주에서 일어나요. 진주가 어디냐면 저기 경상남도 여기 이쪽에 있어요. 보이니? 근데 얘의 특징은 진주에서 시작해서 여기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임술농민공개 결과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치만 별다른 상관은 없었다. 근데 임술농민공개 결과 삼정이정청 설치했다? 많이 나와요. 오케이? 이해하지? 이 두 개 구분하기. 배우는 기업정치하고
뒤에 이제 외교 경제사에서 좀 중요한 것만 내가 찍어서 할게. 어때? 대원군의 개혁 정치도 꼭 하나 나와. 알겠지? 약간 이제 철종이 아들이 없이 죽어요. 이해가니? 그래서 세도 가문 입장에서는 본인들 말 잘 듣는 왕을 또 찾아야 되잖아. 그쵸? 근데 그 왕족 중에서 막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애들 찾아요. 근데 대원군이 그때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저기 막 잔치집이나 상가집 가면 밥이랑 술 공짜로 주잖아요. 그거 막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막 별명이 상가집 개였단 말이야. 그래서 대원군 하는 짓이 딱 봐도 바보 아니야? 그래서 대원군의 아들도 바보일 것이다 해서 대원군의 나이가 당시 40 정도였기 때문에 좀 어린 대원군의 아들인 부종을 마음을 안 쳐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대원군이라는 치고는 왕의 아빠를 뜻해요. 이해가지? 대원군은 본인이 보통 왕의 아빠도 왕이잖아. 근데 아들은 왕인데 아빠가 왕이 아닌 경우가 딱 3번 있어요. 조사에서. 그중에 한 명이 대원군이에요. 이해가지? 그리고 어디서 이거 봤는데 철종과 고종의 관계가 한 17촌 야 뭐라 그래? 사촌할 때 그 촌 알죠? 17촌 정도 된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돼? 남이죠 남. 이해가지? 그렇지만 같은 전주이씨 왕족이라는 이유로 고종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고종이 어렸기 때문에 대원군이 이제 아빠로서 대신 정치를 해요. 그 대리 청년이라고 하고 딱 10년 정치를 하죠. 대원군이 바보 역할만 하다가 갑자기 정권을 잡으니까 나라를 싹 다 갈아 엎어버리죠. 그래서 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에 있는 내용은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대원군 입장에서는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걸 보였겠죠. 세도 가문의 권력을 약화시켜요. 이건 잘 안 나오는데 능력에 따라 인재를 분명해요. 야, 근데 능력에 따라만 했겠니? 또 자기 말 잘하는 애들 뽑았겠죠? 아, 사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니? 그래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건 세도 가문이 갖고 있던 권력을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걔네가 비변사에서 주로 정치를 했으니까 비변사 축소하고 폐지시켜버리고요. 정치를 담당하는 의정부, 군사를 담당하는 상군부를 각각 따로 부활시켜요. 상군부. 뭐 세도 가문 쫓아내고 자기 사람 채우겠지.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알겠죠? 아, 법전, 대전 회통이라는 걸 만들어요. 정조가 만든 게 대전 통편이잖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배우냐면 여기 흰 들어가니까 대원군이 흥선 대원군이 만든 건 회통 이렇게 배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경복궁을 다시 세웁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 알아? 여러분 다 패드 이런 거 있니? 아 없어? 있어? 있는 애들은 펜 떨어뜨리는 거 조심하세요. 떨어뜨리면 펜도 고장나요. 그러면 너네 애플이니? 아이패드? 아이패드 이거 20만원 한다는데? 그래도 난 삼성이랑 5만원에 해결했어요. 조심하세요. 어쨌든 그 임진왜란 때 불탔단 말이야. 근데 광해군 때 겨우 창덕궁이랑 몇 개 작은 궁궐을 지었는데 경복궁은 계속 못 지어요. 크니까. 네, 대원국께서 경복궁이 없으니까 나라에 가오가 없다.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지어요. 이해가니? 돈이 없잖아.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로 돈을 마련해요. 첫 번째는 원납전을 강제 진수해요. 이름 그대로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야. 강제로 삥 뜯죠. 근데 그 원에서 납부했겠니? 이해가죠? 그리고 이제 성무 통행세, 그러니까 경복궁 이 사대문 있잖아. 그 왔다 갔다 하는 세금도 더 많이 삥 뜯고요. 그 다음에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해요. 그냥 이 두 개가 경복궁 징수할 때 마련한 돈이다 그것만 하면 돼.
당백정은 뭐냐면 기존 화폐의 100배에 해당하는 돈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최고 화폐가 5만 원이죠. 예. 거기다 100배면 500만 원이잖아. 예. 화폐 가치가 늘리면 물가가 상승해요. 그래서 조선의 물가가 폭등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해가니? 예. 그리고 경복궁에 경복궁 나무로 만들잖아. 예. 나무가 필요하니까 양반들 묘지에 있는 나무들이 진짜 질이 좋거든요. 그거 다 배워갑니다. 양반들 얼마나 뒷목 잡고 쓰러졌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공사에 동원되니까 싫고 양반들은 나무 뜯기니까 싫고 돈 뜯기니까 싫고 둘 다 불만이 가득한 공사가 경복궁 중건이에요. 이해가죠? 예. 그래도 우리야 지금이야 그거라도 있으니까 좀 보기 좋지 않겠니? 우리만 좋은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19세기에 세도 가문 때 그 삼정의 문란이 심했잖아. 그거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각각 양전사업 하나씩 해볼게. 양전사업은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예요. 양전사업은 말 뜻 자체가 누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조사해. 이해가니? 그래서 뭐 그동안 땅 숨겨놓고 세금 안 냈던 애들 다 조사했겠죠? 예. 그래서 세금을 좀 더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그 세금 내기 싫어서 땅 숨겼던 걸 은결이라고 해. 몰래 숨겨놨던 땅, 그걸 은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다 찾아서 세금 더 빠딱빠딱 걷고요. 그다음 토지. 군정의 문란을 해결해요. 이때 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대부분의 조선 때 세금은 농민들만 내요. 양반도 세금을 안 내고요. 누가 또 세금을 안 내냐면 밑에 천민들,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 그래서 농민들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농민들만 힘들었겠죠. 그래서 대원군이 누구한테도 군포를 내라고 하냐면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내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사창제. 이거는 환정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아까 그 돈을 억지로 이자를 너무 많이 뜯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주로 누가 했냐면 그 마을의 지방관, 여기로 치면 3번 시장이 그걸 주도한 거야. 군포시장, 그죠? 군포시장이 여러분들한테 학생들인데도 막 억지로 막 100만 원 빌려가라고 해. 그 다음에 억지로 100만 원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300만 원으로 갚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걸 운영할 때 아예 지방관을 빼버려. 그래서 지방관 손 떼고 마을 사람들끼리만 자체적으로 한국을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좀 덕망 있는 그냥 착한 사람 위주로 착한 사람이 주도해서 운영을 했대. 괜찮니? 그 다음에 서원을 철폐해요. 서원이 조선시대 때 학원 같은 거야. 제사도 지내고 주로 성리학 교육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문제는 조선의 서원은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여기 없네. 운용 비용도 지방관한테 부담시키고요. 여기다 추가로 써주면 국가로부터 토지랑 노비를 공짜로 받아요. 혜택. 그 나라 돈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겠어요. 성원이 당시에 조선에 600개 있었거든요. 거기 땅 주고 노비 주고 하면 그죠? 그래서 대원군이 이게 사료로 글로 나올 수 있는데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면 용서치 않겠다 하면서 서원 600개 중에 47개 남기고 다 없애버려. 이해가지? 그래서 영조도 서원 철폐했죠. 오케이?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면 돼요. 영조는 근데 많이 못 없애요. 그리고 아마 서원 철폐 주로 대원군 업적으로 나올 거고 600개 중에 47개만 남겼다. 까지. 됐지? 네. 여기까지는 꼭 알아둬야 돼요. 10분 남았는데 다는 못하겠네.
우리 건이랑 건이는 네. 일요일에 언제 오니? 앞에 과학 수업 듣니? 아니 전 토요일에 있고. 그래? 없죠. 혹시 다음 주에 1시간만 일찍 올 수 있니? 그래? 아 진짜 고마워. 못한 거 다 해줄게. 아 그래. 수요일 날 오니까 그때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모자란 거 더 해줄게. 알겠죠? 시험이 남았을 텐데. 진짜? 잠시만요. 친구한테 있으면 보내달라고. 너무 고마워요. 아니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다음 주에 1시간 일찍 오자. 어떻게 생각해? 집에 가고 싶죠? 전 상관없어. 그래? 네. 아니 조선업계 경제상황 빠르게 할까? 근데 막 집에 간다고 했다가 더 하자고 하면 너무 싫죠. 그러면 45분에 보내줄게. 오늘 여기까지 하자. 다 풀었어?